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5% 가깝게 급등하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 종목도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이에 힘입어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테슬라의 3분기 신차 인도량이 컨센서스를 소폭 웃돌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테슬라는 오는 2일 3분기 인도량을 발표하고 오는 10일에는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로보택시 사업 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SAM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강세 마감했습니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랑의 핫쇼핑은 지난 15일 기준 중국에서 약 748만 위안, 하나로 약 1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손익분기점이 관객 수 기준 7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상황이라며 국내 관객 100만 명 확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으나 중국 관광객 수가 월등히 큰 규모라는 점에서 중국 모멘텀까지 더해주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24일 공개된 가운데 증권가에선 지수 도입의 효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기업 가치 재고 측면에서 국내 증시의 긍정적 변화라고 보면서도 후행 지표인 만큼 단기간 주가 부양을 크게 끌어낼 장치는 아니라는 것이 전반적인 시선입니다. 또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이 본격화한 올해 1월 2일부터 밸류업 공시기업 등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상황도 경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빅컷 이후 기관 투자사들이 외국인의 매도 폭탄을 받아내면서 코스피 시장을 떠받쳤습니다. 연초부터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전까지 외국인이 주식을 대거 사들였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주식시장의 단기 흐름에 민감한 금융 투자자들이 매수 주체였습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은 보이시는 것처럼 1%대 고공행진을 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장 막판 들어서 시원하게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고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60선을 돌파하다 못해 지금 현재 770선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장 견인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2차 전지에 있었습니다. 2차 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3분기 인도량이 생각보다 더 좋을 것이고 그리고 독일 쪽에서도 전기차 지원금 다시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승 재료로 작용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안에서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9% 가깝게 고공행진을 하면서 시가총액 3위 자리에 다시금 탈환하는 데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온 지 벌써 4거래일이나 됐습니다. 이 BM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 들어온 지 벌써 3거래일이 됐고요. 오늘 보이시는 것처럼 6%대 고공행진을 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또 다른 테마주도 있었죠. 바로 딥페이크 보안 관련 종목들이었는데요. 정부발 이슈였고요. 그리고 어제 시간 외에서도 강세 나왔고 오늘 정규장에서도 전반적으로 골고루 상승세 보였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드디어 국회 상임위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모습, 그리고 센즈렉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강한 상승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다음 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 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전 좀 유의미하게 봤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죠? 코스피 같은 네.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 없이도 1%대 상승했다. 저 굉장히 기분이 일단 좋았고요. 네. 그리고 2차 전지 눈여겨볼 만했는데 8월에도 이따금씩 상승을 했지만 일단 오늘 상승한 거 보면서 아 이제 상승 추세 전환했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저는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같은 생각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에서야 의미 있는 자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상승세로 이어나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겠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그래도 좀 기억해보고 싶었던 내용은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계좌를 풍족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나 이슈로 인해서 지수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한 현상인데 여기에서 대한민국만 유독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라는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테마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없는 만큼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으로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시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거래일 정도는 지금 이 정도 가격 구간을 유지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넘어서야 되는 박스권을 돌파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냐라는 걸 지켜보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에는 매수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버텨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내용을 주셨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에 또 2차 전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를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결국 문구 안에 들어있는 뼈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장 한마디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경영권 분쟁 테마 말고 우리가 믿고 투자할 만한 테마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걸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는 지금까지 올해만 벌써 3번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때 따라 들어갔다가 피해 보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FN가이드의 주가가 올라가는 걸 이미 이전 시점부터 판단을 했었죠. 그런데 왜 올라가? 라는 질문밖에 들지가 않았어요. 대체 왜? 갑자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데 까놓고 보니까 경영권 분쟁이었답니다. 그렇다면 내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시켰다라고밖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FN가이드만 잠깐 간략하게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문제가 되는 건 그겁니다. FN가이드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런 상승이 나올 때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점이죠. 그러면 이렇게 상승을 보여준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할 것이냐라는 거 봤을 때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내일 상한가를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최근에 줬던 교훈이 뭡니까? 영풍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말라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주가는 올라가면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기업의 문제만 없는 이상 주가는 다시 올라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FN가이드의 지금 현재 위치가 과연 낮은 위치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사상 초유의 고점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FN가이드가 돌아가야 될 자리를 한번 추산해 보면 그래도 정말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가격이 어디입니까? 16,350원입니다. 이 가격 아래로 내려오면 진입 관점을 잡아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윗단에 있는 자리에서는 이거는 매매가 아닙니다. 투기죠. 도박보다도 더 못한 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FN가이드 같은 종목들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장 한마디 드린 내용은
바로 분쟁과 관련된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종목들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본 겁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관심 테마를 한번 살펴보면 이 중에 실질적으로 수익으로 이어졌고 또 투자를 감행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종목은 단 한 종목뿐이었습니다. 바로 펨트론이었죠. 하지만 이 펨트론이 오늘도 포착이 되고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역시나 2차 전지 관련된 테마들은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으로 들어가고 있는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을 지켜보셔야 된다. 그래서 에코프로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차트의 관점이 아니라 수급의 관점으로 지켜보셔야 더 명확한 관점과 그리고 진입할 수 있는 자리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는 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미국장 마감 테마 맵을 보여드릴 텐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딱 한 가지만 주목해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가 가장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줬고 그것을 우리나라 시장이 받아들였고 외국인과 기관의 추가적인 매수 행렬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미국장은 더 이상 뭐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중에 조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노보노 관련된 하락분이 조금 크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정도는 그냥 이쁘게 귀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오늘장 마감주도 테마를 보여드릴 텐데요. 교육 관련주 올라왔고요. 정보보안 관련주 올라왔는데 석유 화학 관련주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꼭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석유 화학 관련주들은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이 발발되고 있고 점점 불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모멘텀은 바로 대왕고래 시추 관련된 내용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해운주들의 매출과 실적을 늘리는 기간이라고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행렬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가가 올라가면서 분명히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상승이 끝나지 않았고 그중에 또 120일 이동평균선을 타면서 지속적인 박스권의 상단을 높여가고 있는 종목이 한 종목이 있습니다. 흥이 많은 종목인데 이 종목도 아직까지 고점을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120일 이동평균선의 추가적인 상승분을 지켜볼 수도 있겠지만 매우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올라갔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이 구간입니다. 유전자 치료 관련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왜? 제약바이오가 이제는 서서히 끝물로 다가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이 바로 유전자 관련입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유전자 치료 관련해서는 실적이 아직까지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유전자 얘기가 나오면 또 빼먹을 수 없는 종목이 뭐였습니까? 가위. 유전자 가위 관련된 종목인 툴젠이 또 튀어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크로젠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 종목들을 예의주시해 보셔야 될 텐데 정말 끝이라면 툴젠과 마크로젠이 한번 파동을 만들어주면서 제약바이오가 숨을 죽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지수가 상승하고 양전환의 박스권을 상단으로 높이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해야 되는 인사이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그래도 실적이 찍힐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지켜보자라는 건데 우리 명절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바람이 날씨가 좀 추워졌죠. 제가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찬바람 불 때는 뭘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해운주, 조선주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확실하게 실적이 찍히면서 모멘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진행을 한다면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간다면 빠르게 매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가파르게 올라가지 못한다면 이듬해 봄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오늘 또 준비한 종목이고 저한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철진한 테마 가지고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왜? 바로 핸드폰 관련주들을 자꾸 들고 나오기 때문인데 그것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왜 핸드폰 관련된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장에 이어서 한국장까지 한판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전문가님이 어제 나오셔서 2차 전지 섹터를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 해도 2차 전지였죠.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 말을 정말 전적으로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실 텐데 바로 우리 전문가님 통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그러면 내일은 또 어떤 테마, 어떤 쪽의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자, 우선적으로 오늘 상승한 종목에서 어찌됐건 키워드는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한번 보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 2차 전지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했었던 교육 관련된 딥페이크 관련된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들 그 밖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에는 어떤 종목이 있느냐? 엑셀세라피틱스 그리고 토마토 시스템 바이오다인, 휴온스 글로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로 봤을 땐 코칩, 원준, 동아기업, LNF, 펨트론 어제도 나왔던 종목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영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디어 컨텐츠 그리고 그 밖의 종목들은 스튜디오 미르, DB, 웅진 싱크빅, 핑거, 그레디언트, 센즈랩 그리고 KNR 시스템까지 나와 있는데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에 단위가에서 종목이 포착이 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에 들어와 있다는 건 그래도 상대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함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종목들 한번 위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세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지켜봐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종목을 보실 때 다른 것들 말고 그래도 내가 이 종목을 매수했는데 물린다라고 하면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종목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근거로 드릴 수 있는 건 무엇이다? 상장된 지 48거래일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렇다면 기업 분석에 나와 있는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조차도 믿을 수가 없는데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에도 영업이익이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것. 그렇다면 정말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엑셀세라피틱스 같은 종목은 투기성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아닌 이상에는 진입하기 어려울 것이지만 지금 누가 들어와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까?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은 매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겠죠. 그 이유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상장되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매수를 크게 이어나간 기록이 없습니다. 고작해야 3만 주, 7천 주 이 정도 들어왔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 끄떡도 안 하죠. 8만 주 매도가 이렇게 쏟아지고 있다는 건 기관 투자자들은 아직까지도 매도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상장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보유분을 정리만 하고 있다는 관점이겠죠.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의심을 품어야 됩니다. 기관이 매도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건 매도를 종용하고 있지만 주가를 올리면서 기관이 팔더라도 더 갈 종목입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로 생각해야 되겠죠. 기관들이 팔고 나가기 위해서 국내 계좌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는 거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지금 어떤 관련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줄기세포 배양에 관련된 제약바이오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분명히 한 차례만 뭐가 나오면 실적이 양전환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기업이 갑작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그걸 알고 있는 기관 투자자라면 굳이 매도를 이어나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떠한 뉴스도 이슈도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를 삼가하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두 번째 종목, 토마토 시스템입니다.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이고 최근에 뉴스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미국 보험청 전격 승인 관련된 해리스 관련주로 엮여져 있고 의미 있는 자리를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170원까지 주가가 올라가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고 파란색 저항선을 아주 잠깐이지만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어떻게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내일 종가 보시면 됩니다. 내일 종가 기준으로 9,170원보다 높으면서 9,590원보다는 낮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 대금은 줄어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세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 이 상승세가 내일 하루만에도 꺾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시간의 단위가에서는 아직까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바이오다인을 말씀드릴 텐데요. 바이오다인 코앞에 와 있습니다. 돌파 코앞이라는 말이죠. 어떤 자리를? 전고점이 되는 17,900원을 넘기기 직전까지 상승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당장의 시간에서 갭이 떠도 이상하지가 않은 종목인데 시간에서 움직임이 매우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또한 마찬가지로 이 정도 자리에서 17,200원 정도 자리에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슈가 똑같이 있습니다. 뭡니까? 파란색 저항선이 잠깐 올라왔다라는 것. 그런데 그 자리를 딛고 전고점을 돌파하면 매우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온다? 단기 트레이딩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역사적 고점이 되는 18,170원도 넘어갈 가능성이 열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52주 신고가 돌파해서 역사적 신고가 경신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익절하고 나갈까 아니면 조금 더 주가를 끌어올려서 수익금을 더 늘려볼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이 매물대의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해당 종목을 관장하고 있는 세력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점을 넘어갈 때 저항을 받는지 아니면 저항 없이 돌파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충분히 전고점 돌파 매매로 따라 들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제약바이오의 마지막 종목인데 휴원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차트를 이렇게 넓혀보면 어떻습니까? 좀만 더 넓혀볼게요. 휴원스 글로벌이 상장된 지 4,386거래일째인데 여기에서 보면 저점은 대략적으로 10,000원 정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박스권의 고점으로 볼 수 있는 게 5만 원대까지 열려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가격 구간을 조금 더 넓혀서 보자면 어느 정도가 나오겠습니까? 2만 원 조금 안 미치는 자리인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기업 분석 보자라는 겁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래서 줄어들었느냐라는 걸 보는 거죠. 매출액 어떻습니까? 점점 증가됐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은 어떻습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영업이익은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 그러면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유보율과 부채 비율은 어떤가라는 걸 봤을 때 나쁘지 않다. 그러면 2019년에 나왔었던 가격을 보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가 짧게 봤을 때는 5년치의 재무제표를 본 거죠. 그러면 5년 전의 가격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될 겁니다. 박스권의 중단위로 볼 수 있는 가격이 3만 원 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만 원의 가격이 적정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다시 현 상태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넘어간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5만 원까지는 열려 있겠으나 최근에 주가를 넘어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진입을 한다면 요 정도에서 잡아보는 건 너무 좋다.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가격은 얼마? 26,700원 정도 너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을 미리 선별해 놓고 그 자리에 왔을 때 주워 담기만 한다면 아무리 지수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기업의 실적과 매출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도전해 볼 수 있는 전고점의 돌파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종목들 저와 함께 하시는 공부방에서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2차전지, 미디어 콘텐츠 관련 종목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슈와 더불어서 차트까지 살펴보면서 종목 하나하나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을 해주셨는데 대체 뭐를 기반으로 해서 저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걸까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오색선과 토르 기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2,500개 종목을 샅샅이 분석을 해서 만들어낸 기법인데 잠시 후에 저희 전문가님께서 직접 어떤 기법인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그 기법은 바로 이 USB 하나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금 6시에 시간외 거래가 종료가 됐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시간외 거래에서는 뭐 어떤 힌트라든지 이런 걸 얻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내일 시장의 시초가를 가장 크게 형성해주면서 거래량을 붙여줄 종목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를 그냥 따라 하셔도 되고 제가 뽑는 종목들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내일 시초가를 보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종목 한번 그냥 슬쩍 한번 보죠. KBI 메탈 들어왔고요. 대창 들어왔습니다. 이구산업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화성밸브 넣어볼 거고요. 그 다음 아래로 내려서 어디까지? 한선 엔지니어링, 센즈랩, 센즈랩 한번 더 다시 올라가려나 보네요. 센즈랩 한번 넣어보고 대원전선, 보성 파워텍, 그리고 야 진짜 죽지도 않는 기업 하나 또 나왔죠. 시간외에서만 자꾸 올려놓는 기업. 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시간외에서만 끌어올렸다가 계속적으로 빠지면서 이 종목은 이제는 악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왜?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하는데 자꾸만 시간외에서만 올라가요. 그래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 종목은 시간외에서 올라가니까 종가 베팅으로 들어와서 시간외에 매도하면 돼라는 듯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게 잘 맞았었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역사적 저점을 이탈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적정 주가도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기업 분석으로 봤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다. 매출이 엄청나게 큰 폭으로 증가됐다라고 하고 있지만 시가총액은 그만큼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확실하게 박스권의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32,250원 넘어가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그냥 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바로 넣자마자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KBI 메탈 전선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전선 관련주들이 거의 대부분 이 자리를 비슷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과거에 만들어졌었던 저항 가격 구간이죠. 그 자리를 지지하고 120일 이동평균선 타면서 올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올라갔다가 눌리면서 A, B, C파가 다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나온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추세 전환 구간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A파, B파,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1, 2, 3, 4, 5는 다 나왔고 A파, B파까지 나왔다라고 했을 때 C파가 나올 것이냐, A파, B파, C파가 나올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120일 이동평균선을 손절선으로 잡아 놓는다면 충분히 KBI 메탈 진입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대창 볼 텐데요. 비철금속 그래핀 관련주이면서 저점을 이탈할 뻔했던 종목이죠. 그러면서 박스권의 중단을 넘어간다면 진입해 볼 수 있다는 관점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진입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1370원. 최근 단기 저항이 됐었던 가격 구간이겠죠. 그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넘어간다면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박스권의 상단은 어디까지? 요 정도까지 한번 열어보자라는 거죠. 그런데 토르 기법이 포착된 자리랑도 연관성이 있으니까 목표가를 잡아보자면 1,569원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봤을 때 대창이 시작하는 시초 가격이 1,389원에 시작을 하니까 그 자리를 넘어가서 시작한다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렇다면 1,370원을 넘어서 시작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내일은 붙을 겁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우리는 따라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시초가에 따라 들어가는 게 매우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어떻게 진입하면 된다? 갭을 띄워놓고 차트에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넓혀보고 갭이 이 정도로 떴습니다. 갭을 띄워놓고 눌렸다가 다시 돌파될 때 어디를? 시초가에 만들어 놓은 고점을
돌파하는 그 자리에서 진입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끌고 간다? 1,569원까지 끌고 갈 수 있겠지만 최소 3%의 수익 구간을 넘어가면 이 3%까지 다시 내려왔을 땐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 수익은 가지고 가자라는 거죠. 더 이상 욕심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단기 투자 관점으로 하루 3%만 수익을 내도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욕심 안 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구산업 마찬가지 비철금속 관련주인데요. 얼마 시작입니까? 시작하는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4,750원이 나오네요. 그러면 4,750원에 선을 그었을 때 이 종목 진입 자리가 한번 나왔었던 종목이죠. 어디입니까?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온 자리. 근데 날짜로 봤을 때는 8월 5일일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맞죠? 8월 5일 날 진입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3,795원이죠. 그렇다면 이 정도면 이제는 제 차트가 왜 뉴스가 없더라도 차트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느 정도 그 기업의 지지와 저항을 만들고 손절선을 잡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750원에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저항 가격 구간이 이 정도가 되겠죠. 넘어가지 못했던 자리, 돌파됐었던 자리인데 선을 한번 그어보면 5,400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5,400원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갭을 띄운 그 자리가 30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초가로 진입하기보다는 시초가의 가격 형성하고 눌리는 거 확인하고 돌파할 때가 아니면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입니다. 300일 이동평균선이 추세가 지금 이 형광색인데요. 이 형광색 선이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건 지금 이 가격 구간에서는 그렇게 큰 변동성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300일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라면 지금 그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는 의미 있는 상승 구간으로 전환되는 시그널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은 시초 가격에 진입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한 10분, 2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고점 만들고 눌렸다가 그 고점을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가시는 건 괜찮지만 그 고점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입 안 하면 그뿐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충분히 시간의 단일가에서 포착한 종목들, 내일 시장에서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 우리가 뭐 장중에 어느 시간대에 거래대금이 붙었고 그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저항대를 못 넘어간 이슈가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 몰라도 회사 끝나고 직장 끝나고 집에 가셔서 저녁 식사하시고 잠자기 전에 시간의 단일가 종목 뽑아놓고 그다음에 오늘 상승한 종목들에서 테마적으로 형성된 것들이 또 뭐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 제가 또 오늘 보여드렸죠. 이렇게 제약바이오와 전기차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 그 외의 종목들이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동 매수가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고점을 넘어가지 않으면 매수가 안 되게끔 만들면서 장중에 진입해서 내가 보고 있지 않더라도 수익으로 연관시킬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도 존재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시에 마감한 시간의 거래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방금 보신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내일 시초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 혼자 대응하는 거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갖고 오신 로켓 배송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 힌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전자기기 유리기판 관련주인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휴대폰 관련주 들고 와 주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아까 방송 중에 휴대폰 관련주 이렇게 들고 오는 이유가 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러면 궁금한 게 이렇게 같은 테마 종목을 담아도 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계속해서 뭐 USB 받아가세요, 기법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방금 처음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 무슨 기법이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거든요. 이것까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바구니에 같은 테마 종목 웬만하면 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 드릴 종목은 같은 테마이지만 결이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기법에 대한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냥 이 종목 괜찮아요, 이 종목 사세요 그런 종목들 보면 대부분 지금까지 제가 1년 넘게 방송하면서 포착한 게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자리가 여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더 갈 것 같거든요.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릴 때 어떤 종목들을 드립니까? 적정 주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드리죠. 그래서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슈가 생기면서 주가가 급등할 때는 빠르게 수익을 실현하기도 합니다.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익절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을 포착을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자리에서 포착이 되느냐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는 종목들 내가 공부도 안 하고 투자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여기 땅 괜찮다라 그래서 투자했더니 맹지인 땅을 구입하실 거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투자할 거면 그래도 그 돈을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그 기업의 주가가 너무 높은 건 아닌지 적정한 가격에 있는 것은 맞는지 정도는 판단해보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반론을 제가 또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대한민국은 어차피 박스권이잖아.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들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릴 거니까 그 안에서 짧게 수익 내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들을 하세요. 맞는 말입니다. 손이 빠르면요. 하루 종일 주식시장 쳐다보실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못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가가 올라가길래 지켜봤어요. 최근에 영풍 어떻습니까? 위로 또 올라가길래 오늘도 상한가 갈라나 보다.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서 퇴근하고 봤더니 뭐야 이거 갑자기 왜 이래? 못 팔았는데 내일 팔아야 되나?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그런 상황들의 악순환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지켜보지 못할 거라면 잡는 자리라도 정말 좋은 자리에서 잡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온 자리에 한번 잡아보자라는 거예요. 매도는 파란색 위에서 하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거겠죠. 그 말인즉 파란색 저항선 위에 있을 때는 매수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리고 반대로 핑크색 지지선보다 주가가 아래 빠져 있으면 이 종목의 재무제표가 건전하면 내가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겠구나. 하지만 지지선을 이탈했으면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기간이 필요할 수는 있겠네.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서 한 번의 비중을 5%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분할로 5%도 또 쪼개서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모아서 큰 덩어리를 만드는 티끌 모아 태산으로 가보자라는 거죠. 충분히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 기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는 매수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라는 얘기를 했어도 그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건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라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해요. 왜?
개인들도 들어와 있지만 외국인도 들어오고 기관도 들어와서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 팔고 나가면 얘네도 손실이구나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기준봉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봉의 종가는 물론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상승을 보여줄 때 상단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주가를 올렸어야 된다는 것. 그렇다면 그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나타나는 것은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입니다. 그것이 평소보다 엄청나게 큰 폭으로 증가하겠죠. 최소한 3배에서 5배까지 그 이상으로 증가가 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온 것을 기준봉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언제 판단합니까? 퇴근 후에. 퇴근 후에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퇴근 후에 이런 종목을 찾았어요. 그러면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퇴근 후에 찾은 종목들이 알고 봤더니 최인성 전문가가 내일장에서 지켜보라고 했었던 그 종목들이네 겹쳐지는 겁니다. 왜입니까? 상승을 크게 보여준 종목들 그리고 테마가 형성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안 터질래야 안 터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3번째. 그 기준봉이 포착이 됐으면 기준봉에서 진입하는 게 아니죠. 기준봉이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자마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우리는 기준봉보다 최소 2거래일 내지 3거래일을 지켜봤을 때 아직까지도 그 자리가 지켜지고 있고 거래 대금이 줄어들어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망치 모양이 나와주면 너무나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망치를 매일같이 들고 나왔지만 지금은 망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자리를 포착해서 진입하시는데 우리는 종가 베팅을 통해서 진입을 하지만 종가 베팅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것. 장중의 분봉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면 진입하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손이 빠른 분, 단기 트레이딩에 굉장히 능하신 분, 하루 종일 주식시장을 보고 계실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이라면 사실 저희 전문가님의 기법은 없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분들, 제외한 모든 분들은 저희 전문가님의 기법 자료 받아가시면 좋고요. 준비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편안한 자리에서 편안한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지금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USB까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전문가님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그러면 앞서서 해주셨던 것처럼 뭐 장바구니에 같은 테마를 넣으면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결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바로 이어서 한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나운서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자, 자동차를 사면 네. 우리 보통 얼마나 사용을 하죠? 저는 한 10년 목표로 하고 10년 정도? 있습니다. 네. 목표가 10년이죠. 네, 맞습니다. 휴대폰 사시면 보통 몇 년 정도에 한 번씩 교체하시는 것 같으세요? 2년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면 10년 동안 차를 타는 것이 평균적일까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 오래 타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더 오래 타고자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핸드폰을 바꾸는 비용은 저렴하잖아요. 자동차에 비해서. 네. 그런데 자동차는 조금 비싸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핸드폰을 손쉽게 바꿀 수도 있는 소비재가 될 수 있겠지만 자동차는 어떻게든 더 유지 보수해서 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네,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은 디지털화되어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소비 욕구가 매우 강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은 잠시 후에 나옵니다. 자, JNTC인데 재무제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최근 분기에 영업이익은 적자가 나온 기업이에요. 하지만 스마트폰과 관련된 이슈 충분히 지켜볼 필요 있고요. 유리기판 쪽은 우리가 또 기대 심리가 크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관련된 갤럭시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디스플레이 커버 글라스와 카메라 커버 글라스 그리고 카메라 윈도우 휴대폰용 커넥터를 제조하는 기업이고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다라는 건 우선적으로 삼성전자에도 매출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 두 번째, 유리기판으로 봤을 때는 모든 기업들이 다 비슷합니다만 2024년도에 시제품 공개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상용화로 이어진 건 아니니까 그 정도 선에서만 절삭을 해보고 휴대폰 부품으로는 USB-C 타입 부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JNTC 주가가 덩실덩실 화웨이 폴더블 폰 사전 예약 흥행 예고가 나오고 있다. 이 뉴스가 나온 것은 바로 어제입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느냐? 화웨이에서 이번에 만든 건 우리 갤럭시 폴드라고 해서 한번 접히는 핸드폰이 있죠. 그런데 화웨이에서 이번에 3단계로 접히는 핸드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만들어졌었던, 형성됐었던 폴더블 폰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화웨이를 한참 웃돌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화웨이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또 한 번 벤더사들에게 연고가지를 주면서 다시 한번 쪼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화웨이 입장에서는 지금도 9월 25일 날 갤럭시 폴드 6 스페셜 에디션이 출시가 되는데 그 에디션의 두께가 좀 더 얇게 나온다라고 해서 지금 갤럭시 Z 폴드 6 구매자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터치가 되는 펜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불편함이 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하지만 화웨이는 3번 접힘에도 힌지가 2번이나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께가 갤럭시 Z 폴드 6보다 얇게 나왔다라는 것이 화두입니다. 그래서 화웨이의 매출은 더 증가될 것인데 실질적으로 폴더블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중국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삼성도 마찬가지, 그리고 내년에 출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애플도 마찬가지 중국 시장을 겨냥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과연 삼성이 그 화웨이를 넘어가기 이전까지 수주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는 걸 봤을 때에는 JNTC가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익절 가격은 25,500원까지 짧게 잡아놨지만 주가가 올라가면서 돌파가 나왔고 눌리는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먼저 익절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이 구간이 A파고 B파가 된다면 C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한번 익절은 해놓고 그 다음에 주가가 눌리지 않고 추가 상승이 나오면 25,400원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오늘의 종가인 18,610원을 드릴 겁니다. 1차 목표 가격은 25,000원, 최종 목표 가격은 25,400원까지 잡아드릴 거지만 주가가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흘러가지 않을 경우에는 15,080원, 15,000원 정도에서 손절하실 건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가 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충분히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만으로도 이 정도는 넘어가지 않을까. 왜? 거래대금도 안 붙고 있고 또 토르 기법이 포착됐었던 종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략주 살펴봤고요. 이어서 핵심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권 분쟁 테마 말고 믿고 투자할 테마 한번 함께 찾아보자라고 오늘장 한 줄평 남겨주셨고요. 내일장 관심 둬야 할 테마로는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미디어 콘텐츠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켓 배송 종목 꿈의 기판 JNTC 살펴주셨는데 조금 더 세부적인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은 사실 그 소문도 많이 느는 거 아시죠? 소문보다 빠르고 확실한 이 수급을 정확히 볼 수 있는 토르 기법 그리고 오색선 기법에 사서 뉴스에 파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 기법은 바로 이 USB 안에 들어있고요. 이 USB 받아가시려면 하단 참고하시면 된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이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